태양은 단독성으로 분류됩니다. 어슴푸레한 갈색 외성이 오르트구름 어딘가에 숨어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이 설은 그렇게 대중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약 태양계에도 쌍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태양계 최대 행성인 목성이 그의 항성이 되었다면?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성은 어떻게 불타오를까? 우선은 전문 용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항성은 행성과 달리 핵 내에서 열핵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핵 반응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이를 설명하려면 먼저 별 형성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천문 매니아라면 익숙하실 오리온자리 분자운 복합체 등의 분자운이 응축될 때 바로 항성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 의해 원시별이 생겨납니다. 이 원시별이란 다시 말해 분자운이 자기 중력에 의해 조금씩 수축한 것을 말합니다. 원시별의 질량이 클수록 수축 시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원시별 내부의 온도는 약 100만 도에 이르며 불길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립적인 열핵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 후 일어나는 일은 질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질량이 클수록 항성의 온도는 높아지고 밝게 빛나지만 수명은 짧아집니다. 이건 이미 다른 영상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질량이 아주 작은 항성의 열핵 반응은 중수소, 리튬, 붕소, 베릴륨의 핵융합을 통해 진행되지만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료는 곧 바닥이 나며 별의 온도는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천체는 갈색 외성이라 불리는데 항성이 되는데 실패한 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갈색 외성보다 질량이 약간 더 크면 적색 외성이 됩니다. 적색 외성은 질량이 작은 천체로 내부에는 헬륨이 합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헬륨은 핵 내에 축적되지 않고 열핵 반응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타입의 항성은 핵과 대류층밖에 가지지 않으며 물질의 대류에 의해 에너지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항성이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헬륨이 더해져 완전한 열핵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대류층 아래에는 방사층을, 위로는 광구를 가진 제대로 된 항성이 됩니다. 태양은 이런 종류의 항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목성이 항성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항성이나 행성의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되었을 무렵 전문가들은 태양계 최대의 거대 가스 행성인 목성이 적색 외성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후 연구를 통해 목성은 갓 태어났을 때는 갈색 외성이었고 금세 다 타버린 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설은 현대 과학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을까요?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7.8배입니다. 나머지 행성을 모두 더해도 지구의 128.5배 질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목성의 질량은 태양계의 나머지 행성들을 모두 합친 질량의 2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나 큰 질량인데 항성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하지만 태양은 목성의 1000배가 넘는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컴컴한 적색 외성은 태양의 약 7.5%, 즉 목성의 75배 질량에 해당합니다. 갈색 외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질량은 좀 더 조건이 완만합니다. 어느 정도의 질량이 있어야 열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기란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목성의 20에서 30배의 질량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2011년에는 목성 질량의 3배에서 6배인 갈색 외성 와일즈 1828 플러스 2650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건은 완화되었지만 질량이 터무니없이 큰 건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후의 발견으로 지금까지의 관점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별을 포함해 태양계 행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모아 목성에게 먹였다 하더라도 갈색 외성이 되기에 충분한 질량을 모을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적색 외성이나 항성은 더더욱 불가합니다.
결국 태양계가 형성된 이후 목성이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목성을 인공적으로 갈색 외성으로 만든다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물론 어떤 초문명이 웜홀을 열어서 이를 통해 다른 곳에서 목성에게 물질을 먹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에너지 소비도 크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뚱뚱한 목성이 태양계의 중력 균형을 깨트리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지구인들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보다 더 확실하고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역사가 다르게 흘렀다면 계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태양계 전체 물질의 99.9% 정도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태양이 소식을 하고 나머지 질량을 행성에 조금만 더 나누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태양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성질을 가진 항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목성이 갈색 외성이나 적색 외성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계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일단 당사자인 목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10배 정도 늘어나지만 크기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축이 일어나면 자기 중력으로 물질이 꽉 뭉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적색 외성의 반지름조차 목성의 반경과 비교하면 30% 정도 더 클 뿐입니다. 목성은 태양 주위를 지금까지와 같은 궤도로 계속 공전하거나 혹은 궤도를 벗어나 태양에 훨씬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태양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행성의 형성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쌍성은 행성을 갖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쌍성을 이루는 두 개의 항성 중 한쪽 항성만 공전하는 S클래스 행성도 존재하며 양쪽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P클래스 행성과 쌍성 주위 행성도 있습니다. 이런 쌍성계에서 행성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불안정한 궤도입니다. 궤도가 불안정하면 기후도 불안정해지며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이 불가해지고 애초에 행성 자체가 어딘가로 날아가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S클래스 행성의 궤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행성과 주성이 아닌 쪽의 항성 거리가 주성까지의 거리에 비해 5배 정도 더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태양에서 목성까지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5AU이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AU입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지구와 목성의 거리는 5억 880만 킬로미터, 즉 4AU 이하까지 가까워집니다. 이는 지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지구의 궤도와 목성의 궤도가 현재의 태양계와 같다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궤도가 동일한 평균 반경에서 커브가 아주 조금만 완만해도 위험한 접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지구상의 생명은 지금과 같은 시나리오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빛나는 태양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됩니다. 목성이 적색 외성이었다면 지구에서는 오렌지색이나 붉은색을 띤 작은 태양처럼 보일 것이고 목성이 갈색 외성이었다면 적자색을 띤 줄무늬의 둥근 점처럼 보일 것입니다. 밤이 되면 목성은 보름달처럼 빛나지만 밤을 낮으로 바꿀 만한 밝기는 아닙니다. 목성이 갈색 외성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저하됩니다. 이것은 질량이 작을수록 더 빨리 진행됩니다. 만약 YZ1828 플러스 2650과 같은 정도의 질량이라면 분명 선 캄브리아 시대에는 이미 식었을 것입니다. 크기가 조금 더 크다면 이 점은 어쩌면 지구의 하늘에 아직까지 남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성과 금성은 남지만 화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궤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행성대도 없어집니다.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P클래스 행성이 되어 두 항성 주위를 공전하게 됩니다. 쌍성 주위 행성의 궤도가 안정되려면 궤도에서 두 개의 항성까지의 거리가 항성 간 거리와 비교했을 때 2배에서 4배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토성이 그 기준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토성 역시 화성과 같은 운명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습니다. 그러니 변함없이 현재와 같은 위치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이 궤도를 벗어나 태양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태양계의 운명을 예언하기란 절대 불가합니다. 목성이 다른 행성을 우주 공간으로 걷어차거나 혹은 더 먼 궤도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무사할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한마디로 정리해본다면 우리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상당한 야심가였던 덕분에 목성이 항성이 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거대 가스 행성으로서의 목성은 우리에게 딱 알맞은 존재입니다. 중력의 방패가 되어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혜성이나 소행성대로부터 지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성의 질량이 더 컸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영상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겹쳐 태어난 이 탄생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로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방문하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